자, 이번 시간에는 축 부품을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명령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했었던 회전 피처하고는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작업 평면을 쓰게 돼요. 우리가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장공 모형의 슬롯,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기계 용어는 키 자리라고 하죠. 키 자리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어떻게 작업 평면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성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 베이스 피처를 작성을 하고, 두 번째 스냅링 자리에 해당하는 서브 피처와 그 다음에 키자리 피처 1번, 키자리 피처 2번, 키자리 피처 3번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못따기와 못깎기를 추가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제를, 연습 예제 도면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봅시다. 자, 일단 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모델링 순서에 대한 두 번째 법칙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가 온 것 같네요. 제가 첫 번째 법칙은 뭐라고 했었죠? 가장 큰 덩어리부터 작성을 한다 라고 했었죠. 자, 두 번째 모델링 법칙은, 이거는 설계도 알아야 되지만은 가공을 좀 알아야지만 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바로 써먹을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은, 모델링 순서는 가공 순서대로 모델링을 한다. 자, 이런 법칙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면은 모델링 순서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공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만약 가공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거를 선반에서 작업하려면 어떻게 될까? 먼저 재료를 이렇게 잘라 오겠죠. 그러니까 22파이니까 22파이보다 조금 큰 파이에 139짜리 이게 샤프트 봉제를 타올 겁니다. 이거 선반에 물리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렇게 선반에서 단을 이렇게 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치면은 선반으로 이 형상을 이렇게 깎죠. 그죠? 그 다음에 스냅링 자리도 작성을 할 것이고, 여기도 나사도 이렇게 틀 겁니다. 순나사로.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밀림 같은 데 대놓고 키 자리를 이렇게 작성을 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못따기하고 못깎기 피처를 작성해서 끝을 낼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델링의 두 번째 법칙, 바로 가공 순서대로 모델링을 한다입니다. 이번에는 그런 컨셉으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 만들기에서 스탠다드.ipt를 열어가지고 원점에다가 XY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작성을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회전 타입의 부품을 작성할 때는 언제나 늘 그래왔듯이 전체 길이에 해당하는 중심선을 먼저 그려서 그 중심선의 중간점과 원점을 일치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선 명령을 클릭해서 전체 길이 얼마죠? 139입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선을 선택해서 중심선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일치구속 조건을 클릭해서 원점과 이 중간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놓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스케치 프로파일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여태까지 작성했었던 그 회전 타입의 모델링을 보면 프로파일이 굉장히 단순했죠. 많아봤자 한두 단위였었는데, 요번부터는 프로파일 단수가 좀 많아지게 됩니다.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5파이에 34짜리 한 단, 20파이에 81짜리 두 단, 22파이에 10짜리 3단, 17파이에 14짜리 4단, 이렇게 단이 4개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것도 사실 단이 몇 개 없는 편이긴 한데, 단수가 굉장히 많은 거, 일단이 한 8단, 10단 넘어가게 되면은 여태까지 했었던 식으로 선을 막
그리고 막 그리다 보면은 나중에 헷갈려요. 치수가 내가 어디를 넣고 있었는지, 어디를 어떻게 넣고 여기가 내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복잡한 형상의 회전용 스케치 작성 방법을 자, 해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이거는 간단해요. 왼쪽이나 오른쪽 끝 어디로부터 기준을 먼저 잡아 놓은 다음에 한 단씩 처리하면 됩니다. 한 단씩. 무슨 얘기인지 볼까요? 첫 번째 단은 어떻게 돼요? 15파이에 단이 34짜리였죠? 그래서 한 단만 형상을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치수 명령으로 자, 15파이에 그죠? 자, 15파이에 34짜리 이렇게 단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단을 하나 더 그리고 이번에는 20파이에 81짜리죠. 그래서 선 명령으로 치수 명령으로 자, 20파이에 81짜리 이렇게 단을 하나씩 그려 나갑니다. 이렇게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단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도 자, 22파이에 단의 길이는 10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마지막 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선 명령으로 자, 이렇게 이어주고 이렇게 이어주고 이렇게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치수 명령으로 자, 17 이렇게 단에 지름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단 그리고 치수 넣고 한 단 그리고 치수 넣고 한 단 그리고 치수 넣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단씩 확실하게 처리를 해 나가면은 별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방법은 사실 뭐 저는 생각을 하지 않는 방법이었는데 교육을 하다 보니까 도면을 이해를 못 하시거나 좀 아직 그 숙련도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런 예제를 그릴 때 단위 몇 개 안 되죠, 사실. 근데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면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이건데 의외로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은 이건 단위 4개 안 돼서 우습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단위 정말 많아지면은 그때는 이제 웬만큼 숙련된 사람들도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하게 되면은 별 문제 없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작성해 가지고 프로파일 완성하시고 자, 프로파일 완성이 끝나신 분은 3D 모형 탭에 가셔서 자, 회전 명령을 클릭해서 자, 회전체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베이스 스케치를 먼저 작성을 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